무슨 증여예요? 사업상 증여. 이거 말 그대로 사업상 증여의 뜻이 뭐죠? 증여. 증여는 살아있을 때 공짜로 주는 걸 증여라 그래요. 상속은요, 돌아가신 다음에 공짜로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상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사업상 증여는 사업과 관련돼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아까 잠깐 예로 들었었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 판매 회사예요. 컴퓨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래처에서 조만간 컴퓨터를 50대 살 예정이래. 그러면 거래처 담당자한테 잘 보이려고 컴퓨터 한 대 무료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준 이유는 뭐죠? 사업 관련돼서 잘 보이려고 공짜로 준 거잖아요. 이걸 무슨 증여라 그래요? 사업상 증여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가갖고 저기 우리 회사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문화 중에 하나인데 안 없어질 거예요. 네. 접대 문화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래서 상무님들 중에 술상무라고 있어요. 술상무가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접대하는 거예요. 거래처 사람들, 그 거래처에서 이제 중요하신 분들 만나서 술 먹고 놀아주는 사람들을 술상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왜 필요하냐면 아직 우리나라에 접대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접대 문화의 99%는 술 접대입니다. 그래서 술 먹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접대를 안 하면 물건을 못 파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잘 부탁드립니다 보다는 돈을 준다거나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명 뇌물이라고 하죠. 뇌물을 주면은 좀 더 좋아라 하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접대비를 일정 부분 인정을 해요. 근데 이 접대 문화가 원래는 없어지긴 해야 돼요. 왜 없어져야 되냐면 이 접대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A 회사하고 B 회사가 있는데 A 회사는 만약에 정직한 회사야. 근데 B 회사는 뇌물을 많이 줘. 근데 웃긴 게 뭐냐면 A 회사한테 가야 될 게 B 회사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10억짜리 프로젝트인데 1억의 뇌물을 줬어. 그러면 그거는 시작부터 10억짜리가 아니에요. 9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회사에선 이미 얼마를 썼죠? 1억 썼죠. 근데 10억짜리를 10억짜리로 만들어버리면 우리 회사는 가져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억에서 이미 1억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짜리 물건이 되는 거예요? 9억짜리가 돼버려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이 접대 때문에 안 좋은 물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 건설이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하청 문화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10억짜리 건물인데 하청을 주다 보니까 나중엔 10억짜리가 5억이 짓고 있어요. 실제 그래요. 우리나라 건물이 욕 나오도록 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딴 것 때문이 아니에요. 10억을 받았으면 10억 받은 데들이 지으면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게 지을 수 있는데 10억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짓는 게 아니고 이름은 자기네 건데 짓는 사람은 하청 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청 받잖아요. 만약에 10억짜리를 8억에 하청 줬어. 그러면 8억에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또 하청 줘요. 그러면 7억, 또 하청 줘. 6억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싸게 빨리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으로 짓는 집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최근에도 경기도 쪽인가 뉴스에 또 나왔어요. 뉴스에 나올 정도면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최근에 비 많이 왔잖아요. 네. 벽으로 스며들어갖고 아직 준공은 안 떨어졌어요. 네. 준공 떨어지기 전에 이제 확인하려고 비 올 때 가봤더니 벽으로 스며들어갖고 집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빗물이. 네. 지하 쪽이긴 했는데 지하 시설 쪽에 벽으로 해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거 나중에 비 또 오면 뭐 할 수 있죠? 물난리 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돈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 준공허가 내주지 말아라 그러고 있고, 건설회사에서는 빨리 준공허가 내서 물건을 빨리 넘기고 지들은 딴 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회사 입장에서 돈을 버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준공 받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화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과거부터 너무 셌었던 문화 중에 하나라. 그래서 결론은
공짜로 주는 물건에 대해서도 뭐를 걷겠다? 세금을 걷겠다. 근데 거기 가에 견본품에다 밑줄 치세요. 견본품은 세금 안 걷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10,000개의 제품을 살려 그래. 그러면 견본품 받아서 이게 괜찮은지 나쁜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업체에서 견본품 보내주세요. 그러면 견본품 보내주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줘야만 물건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견본품은 과세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 보시면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그래서 우리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 난 적 있잖아요. 예, 그때 여러 회사가 그 지진 나신 분들 위해서 일정 부분 물품 같은 거 보내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돼요? 세금 안 내도 돼요. 그래서 뭐 텐트 회사가 텐트를 지원한다거나 뭐 생수를 지원한다거나 라면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 그러면 이거 안 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 다음에 다 광고 선전물. 이거 뭐냐면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성분들 화장품 많이 사시잖아요. 그러면 화장품 가게에서 뭐 지금 오시면은 뭐를 하나 더 드립니다. 이런 거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걷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안 걷냐면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공짜로 주는 물건들은 대부분 가격이 비싸요, 싸요? 싼 거죠. 솔직히 비싼 걸 공짜로 주는 데는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왜 이거는 세금을 안 걷냐면 어차피 이거 세금 걷어봤자 미비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걷으면 이런 광고를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광고를 많이 못 하니까 본품, 비싼 것도 많이 못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장품 사실 때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 많아요. 화장품 사면 샘플 주죠. 샘플 많이 주는 데만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샘플 많이 준다더라. 이런 거 들으면 거기 가서 화장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기왕이면 똑같은 거 샀을 때 내가 혜택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남들보다. 남들 1개 받으면 난 2개 받고, 남들 2개 받으면 나 3개 받고. 이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 안 걷고, 그 다음에 부수재화인 증정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마트 가면은 2+1 같은 거. 2+1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안 내겠다?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래서 부수재화인 증정품 같은 거. 그래서 뭐 어떤 거 보면 큰 거 하나 사면은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증정품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아까 광고 선전물하고 똑같아요. 증정품 붙이면 잘 팔릴까요? 증정품 안 붙인 게 잘 팔릴까요? 당연히 붙여놓은 게 잘 팔리잖아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 증정품도 대부분 본품보단 싼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금 걷으면 증정을 사람들이 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증정을 덜 해서 덜 팔려서 세금을 걷는 것보다는 증정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걷고 본품을 많이 파는 게 국가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게 주된 목표잖아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게 국가의 존립, 그 국가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위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죠. 그러려면 일단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폐업시, 그 다음에 저거 자기 적립 마일리지. 요즘 우리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마일리지 적립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만약에 A라는 마트가 있고 B라는 마트가 있는데 B 마트 가면 마일리지 적립을 2배로 해준대. 그러면 사람들 어디로 가죠? 많이 주는 데로 가겠죠. 근데 요거는 그 내용은 아니고 내용은 그거예요. 마일리지로 물건 사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도 돼요.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그 홍보 수단이잖아요. 우리 오면 마일리지 준다. 그러면 마일리지 안 주는 데 갈 거예요? 마일리지 주는 데로 갈 거예요? 당연히 주는 데로 가겠죠. 그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폐업 시의 잔존재와 잔존에다가 밑줄 치세요. 잔존이 뭐 한 거죠? 남은 거. 그래서 폐업했을 때에 남은 것과 관련돼서 뭐를 내셔야 된다? 세금을 내셔야 된다. 그럼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망했는데도 세금 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왜 내냐면 이거는 이제 공정성, 형평성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망한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안 걷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머리 아프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회사를 하나 차려요. 그리고 물건을 사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그리고 회사를 폐업시켜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싸게 파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망했는데 세금 안 낸대. 그러면은요, 내 물건은 다른 사람들보다 싸게 팔 수가 있잖아요. 왜요? 나는 이제 사업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낼 필요 없죠? 세금 낼 필요 없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정상적으로 사업하면 세금 내는데 편법을 쓰면 세금을 안 내. 그러면 사람들은 정상으로 가려고 노력해요? 편법으로 가려고 노력해요? 편법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방법 쓰지 마. 너네 이렇게 편법 쓰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국가에서는 만들어내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편법들을 만들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그런 걸 잡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홍보도 하고. 왜냐면 그런 걸 안 하면 바보 돼요.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노점상. 노점상 하시는 분들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나는 식당에서 월세도 내죠, 카드 수수료도 내죠, 세금 꼬박꼬박 다 내는데 노점상 분들도 세금을 뭐 요즘엔 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가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보다는 안 내는 경우도 많고, 근데 지금 계속 국가에서는 노점상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점상 실명제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노점상에 가시면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 사람 이외의 사람이 팔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노점상은 아웃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는 그 노점상을 안 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명제를 한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차차 없애려고. 노점상 자체가. 왜냐면은 노점상 분들을 되게 많이 신고를 해요.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예전에 제 친구가 저기 장사할 때, 음식점 장사할 때 보면 노점상 관련돼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욕이란 욕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그 욕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왜 나는 세금 잘 내는데 저 사람들은 안 내? 거기에다 나는 카드 받는데 노점상 분들은 대부분 다 현금 박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덜 내요. 세금도 덜 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공정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망한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 그러면은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 팔 수 있다고요? 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국가에서 망했어도 뭐 내세요라 그래요? 세금 내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부가가치세 토해낸다 그래요. 좀 안 좋게 표현하긴 합니다. 왜냐면 나 망했는데도 뭐를 내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망하신 분들도 되게 힘든 게, 내가 만약에 상가를 임대를 했는데 상가 임대하면서 손을 좀 댔어. 그러면 거기 특이하게 꼭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나갈 때 원상복구 조건이 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다음 사람이 들어올 때 이걸 쓰겠다 그러면 괜찮은데, 나는 원상복구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 인테리어 했던 거 다 때려 부시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망하는 것도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말라가 아니고, 사업은 진짜 일반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몇십 배 더 연구를 하고 시작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예요. 진짜 많잖아요, 상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도시 주변에서 살거든요. 신도시로는 못 들어가요, 비싸니까. 그 신도시 주변에 사는데, 신도시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뭐가 좋냐면, 신도시에 가시면 웬만한 프랜차이즈 다 들어오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3달 전에 맛있게 먹은 집을 자주 가진 않으니까 3달 후에 가보면 없어진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상가가 돌아가는 속도가 일반 구시가지보다는 확실히 빨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월세 엄청 비싸잖아요. 신도시 월세 만만치 않아요, 상점들. 그래서 이게 월세도 비싸고 관리비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폐업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아요, 가보면. 근데 원래 뭐 하나 신도시 생기면 안정화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 선점한다고
초반에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금력 안 좋으면 못 버텨요. 왜냐면 초반에 사람도 없잖아요. 신도시 초반에 들어가 보세요. 그게 무슨 신도시예요? 예, 건물만 짓고 있는데 죄다. 그리고 저희 집 조금 더 가면은 그 계양 신도시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가보면 아직도 집 짓고 있는 데가 더 많아요. 완공된 데도 있는데 집 짓고 있는 데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면 은근 맛집 많더라고요. 왜냐면 초창기라. 그래서 이런 간주 공급을 만든 이유는 하나예요. 뭐를 정상적으로 내게끔 만드는 거예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종류만 외우시면 돼요. 일단 우리는. 그 다음에 294페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의 별표 3개. 이거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총 4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담보,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량도, 그 다음에 물납, 그 다음에 공매 및 경매인데 요거는 강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부하실 때 세법 쪽에서 안 본다라고 나오면 세금 안 낸다는 뜻이에요. 뭐 안 낸다고요? 세금 안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담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담보 관련돼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거예요. 저도 예전에 봤는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때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집을 팔아서 뭐를 갖겠다? 돈을 갖겠다. 그래서 뉴스 보시다 보면 공경매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이자 못 갚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내용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왜냐면 지금은 초반이라. 근데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뉴스라던가 신문에서 공경매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자를 못 갚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이자율 계속 뭐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과거에 2.2%인가 2.3%에 받은 그 대출이 있었거든요. 괜히 갚은 것 같아요. 그거 좀 더 끌어안고 있을 거. 왜냐면 2%면은 지금이면 엄청나게 낮은 거잖아요. 아직 연도 많이 남았었는데 갚아갖고 좀 아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담보라는 건 현재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뭐 거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래가 없으니까 뭐 낼 것도 없어요. 세금 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량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사업을 통째로 다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의 뜻이 뭐예요?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요거 적어 드렸었잖아요. 뭐고 적어 드렸었냐면은 우리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업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되는 건데 포괄 양도를 하면 그러니까 내 회사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회사를 팔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겠죠.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물납. 물납은 뭐냐면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은 현납 아니면 물납이거든요. 그래서 현납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뭘로 내죠? 현금으로 내죠. 그래서 현찰로 이제 납부를 하는데 물건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TV 같은 거 보다 보면 뭐 세금을 자동차로 냈네, 그림으로 냈네, 골프채로 냈네, 막 이런 거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런 걸 무슨 납이라 그래요? 물납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물건으로 세금 낸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10% 내세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납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현금으로 내면 100만 원인데 물건으로 내면 110만 원이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물건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도 뭐는 안 걷겠다? 세금은 안 걷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매 및 경매는 헷갈리시면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빨간 딱지. 우리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드라마 보다 보면은 그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빨간 스티커. 예, 압류장 같은 것들. 그래도 공매 및 경매는 강제로 팔리는 거예요. 내가 팔고 싶어서 팔리는 게 아니고 내가 강제적으로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강제로 내 물건 팔면 행복해요? 슬퍼요? 슬프죠. 화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전화 와갖고 물건 파셨죠? 세금 내세요. 이러면은 국세청에 가서 머리끄댕이 잡아야죠. 왜냐면 강제로 팔려서 화나 죽겠는데 뭐도 내래요? 세금도 내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강제로 판 건 내가 팔려고 해서 판매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 내셔도 돼요? 세금을 안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4개 외울 거예요. 추후에. 그 다음에 295페이지로 오세요.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무조건 끝낼 거예요. 왜냐면 이론 오래 잡고 있는 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실기 하면은 조금 나아질 겁니다. 솔직히 이론은 어느 공부를 하나 재밌는 파트는 아닌지라. 그래서 거기에서 요것 좀 봐주세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첫 번째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용역의 무슨 공급이라고 있으세요? 간주 공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간주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주 공급을 다른 말로 무상 공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무상의 뜻이 뭐죠? 무상. 무상의 뜻은 공짜예요. 뭐라고요? 공짜.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화의 무상 공급이 있고 용역의 무상 공급이 있는데, 용역은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그 다음에 주로 몸으로 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 서비스가 몸으로 때우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용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역회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화의 무상 공급은 과세 대상이 맞아요. 그래서 물건을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라. 세부적인 내용은 봐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짜로 물건 줬는데요. 그러면 국가에서는 세금 내세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은 추후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공짜로 일해준 거는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네, 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설명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용역의 무상 공급이라는 게 공짜로 일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해준다고요? 공짜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도배를 해요. 벽지를 바르는데 벽지 열심히 바르고 집에 왔더니 오늘 벽지 바른 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작은 방 마음에 안 든다고 내일 다시 해달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대부분 그런 것들은 무료로 해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들게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무료로 해줘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공짜로 일한 거에 대해서 세금 내래. 그럼 여러분들 낼 거예요? 안 내겠죠? 네. 그럼 반대급부가 너무 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짜로 일했는데 얼마 내라 그럴 거예요? 100만 원 내라 그럴 거예요? 1000만 원 내라 그럴 거예요? 10만 원 내라 그럴 거예요? 이게 금액 잡기도 되게 어때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반대급부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나 공짜로 일했는데 세금 내래. 그러면 화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들려면 강제로 거들 수는 있는데 걷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예 뭐 하겠다? 세금을 안 걷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일한 건. 근데
제가 여기 특수관계인이라고 썼죠? 특수관계인이라고 나오면 그냥 이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친인척. 가까운 사람. 그래서 친인척한테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는 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예를 두 가지로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주 안에 건물주예요. 뭐라고요? 건물주. 근데 친척애 중에 한 명이 놀고 있어. 그리고 내가 가진 건물에 1층이 비어 있어. 그러면 친척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 건물 1층 비는데 너 와서 커피숍 할래? 월세는 안 받을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기요, 제가 건물주인데 저희 1층이 비어요. 월세 안 받을 테니까 커피숍 하실래요? 이런 얘기 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호의를 보이면, 예, 좋은 얘기하면 대부분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친인척 관계라던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다라던가 뭔가가 있는 거지, 절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한테 깎아준다거나 돈을 안 받는다거나 돈을 적게 받는다거나 이런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부동산 임대 용역이냐면 이게 월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월세가 형성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주안이야. 그럼 뭐 예로 뭐 1제곱미터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월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더라도 세금 걷기가 쉬워요. 왜냐면 여기는 10평에 100만 원이야. 근데 100만 원짜리를 공짜로 받았네. 그러면 얼마 내세요? 100만 원 내세요.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기가 어때요? 쉽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짜로 일한 거는 예시 들기가 어려워요. 왜요? 얼마인지 형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친인척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를 내셔야 된다? 세금 내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수업. 거기 근로의 제공 위에나 옆에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소득세.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근로 제공하잖아요. 우리 회사 다니면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래, 월급 명세서에 부가세라고 찍혀 있어요, 소득세라고 찍혀 있어요? 소득세라고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고 무슨 세를 내도록 되어 있어요? 소득세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만 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입이 뭐죠? 외국에서 사갖고 오는 건데, 일단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제가 이거 앞으로 수입이라는 글씨 나올 때마다 쓸 건데, 거래처는 세관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처. 그래서 우리한테 일단 수입일 때 중요한 거는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수입할 때 이 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발행해줘요. 왜 세관에서 발행해주냐면, 외국 회사잖아요, 수입할 때. 그러면 외국 회사는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죠. 맞죠?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에서 샀다 그래서 세금을 안 매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세금을 대신 누가 발행을 해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세관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꼭 세관을 통과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 넘으면 그 물건은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외국에서 물건 살 때 다 규정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화장품은 몇 개 이상, 몇 미리 이상 이런 규정들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규정을 넘어가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대부분 세관에서 잡는 사람들은 신혼여행 갔다 온 사람이 주 타겟입니다. 왜냐면 신혼여행 가면은 대부분 여자분들 아가 하나씩 어깨에 메고 들어오시잖아요.
맞죠? 해외여행 가면, 신혼여행 가면 해외가 우리나라보다 명품이 싸잖아요. 그래서 백 이런 거 사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그거 왜 하냐면은 지금은 저희 와이프가 그만뒀는데 저희 와이프 예전에 일하던 곳이 세관 직원들 다니는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갈 때쯤에 아는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네. 걸릴 만한 거 사면 빼주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연락 안 했어요. 왜요? 걸릴 걸 살 돈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비일비재해요. 알게 모르게. 그래고 세관에서 대신 발행을 해줍니다. 근데 발행해주는 이유는 얘 때문에 발행하는 거예요. 네. 누구 때문에요? 부가세 때문에. 왜냐면 국내에서 샀다 그래서 부가세를 매기고 해외에서 샀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안 내고 이러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수출하는 거는 안 내긴 하는데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를 내셔야 돼요? 세금을 내셔야 돼요. 근데 그 세금 계산서 발행을 누가 해주는 거라고요? 세관에서 해줍니다. 왜냐면 외국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가 없죠. 왜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4일 동안 푹 쉬시고, 푹은 아니고 암기는 해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 해갖고 오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